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얼굴을 뵀죠. 좀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약을 한동안 좀 많이 먹고 집에서 좀 쉬면서 근무를 했더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잘 지냈나요? 요즘에 또 코로나 그 지역 확산 때문에 조금 싱숭생숭한데 얼른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제 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 건데, 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긴 할 겁니다. 교과에서 배우긴 할 건데, 우리가 한 2주 정도, 2주나 혹은 3주 정도는 이제 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별,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나만의 별을 찾아보자. 그래서 천문학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천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천문 자체가 이제 이제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밤하늘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하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우주가 되겠죠. 우주. 뇌말랑. 자, 5보다 2가 강하고요. 2보다 0이 강하고 0보다 5가 강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좀 말이 이상하죠. 5보다 2가 강해요. 2보다 0이 강해요. 0보다 5가 강합니다. 크고 작음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크고 작음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살짝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고 답이 뭘지 우리 그 활동하는 거에다가 답을 같이 적어주면은 됩니다. 같이 적어주면 돼요. 화면이 좀 다이나믹하죠. 자, 우주의 탄생.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나온 이제 남자 5명 보이죠? 이 그룹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요즘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죠? 이름이 빅뱅. 잠깐만 글씨가 안 써지네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기후가 오래돼가나 봐요. 점점 안 써져요. 큰일 났다. 지우기로 돼 있었구나. 이 친구들 이름이 빅뱅. 갑자기 까만색이 돼버렸어. 그죠? 빅뱅. 빅뱅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가 됩니까? 빅 뱅. 그죠? 빅이 뭐가 되는 거야? 큰. 뱅은 폭발. 그죠? 이걸 이제 빅뱅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빅뱅은 왜 안 나와요? 빅뱅 이론은 대폭발 이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점 상태였던 우주가 약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큰 폭발, 대폭발,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팽창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됩니다. 팽창 우주는 뭐냐면 자그마했던 점이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계속 끊임없이 팽창한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 됩니다. 빅뱅 이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우주의 끝. 우주의 끝. 우리가 무엇이 있다 혹은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해? 관측이 필요해요. 관측. 과학에서는 관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측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 그럼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주의 끝은 관측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주의 끝은 우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뻥 하고 퍼지게 되는데 우주가 이 점에서부터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망원경으로 이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우주의 끝은 없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없다라고 표현해요. 없다라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관측하면 얘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야. 나는 우주의 끝을 보고 싶은데 내 눈으로는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눈이 여기서 오는 빛이 이렇게 쭉 따라와서 끝에서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관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뒤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와 빠르게 멀어진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발견됐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주는 뭐로부터 생겼다? 빅뱅, 그죠? 아까 나왔던 그 남자 그룹들 아닙니다. 그렇다면 밤하늘은 왜 어두울까요?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굉장히 어둡죠. 그죠? 내가 이렇게 서서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하늘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까맣게 보이거나 혹은 별 몇 개 이렇게 관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육안은 밤하늘을 봤을 때 빛의 양이 굉장히 적게 보여요. 근데 선생님 사진 하나 더 준비해 봤어요. 굉장히 밝죠. 굉장히 밝은데 요거는 허블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어요. 허블 망원경. 이 허블 망원경은 어디냐면 지구 바깥에 이렇게 동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어요. 이 허블 망원 가지고 우주를 관측하게 되면 이렇게 환하게 보여요. 환하게. 여기 보면은 별이라기보다 요거는 뭐냐면 은하입니다. 이렇게 좀 커다란 것들 보이죠? 이렇게 좀 커다란 것들. 그죠? 커다란 것들은 전부 다 은하예요. 은하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별이 수천억 개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거죠. 별이 수천억 개씩이나 있는데 이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늘에 우주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하늘을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요게 밤하늘 전체를 찍은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를 본 거냐면 1mm. 여기도 1mm. 이걸 확대해서 본 거예요. 확대. 1mm, 1mm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보인 것처럼 1mm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 1cm 있으면 여기 10개 이렇게 나눠있죠. 아주 촘촘하게. 요 한 칸이 1mm가 되죠. 가로 1mm, 세로 1mm라고 하는 이 관측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간단한 사진을 통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고딩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특정 은하를 나타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 은하 좀 큰 것들 있죠. 얘를 확대해서 얘를 이제 촬영한 건데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확대해 볼게요. 보이죠? 여기 나오는 모래알 같은 점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별입니다. 별.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 이거 사진은 엄청 큰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 떠 있는 하나의 은하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 별들은 전부 다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우리 눈에는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 까맣게 보이는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도대체 왜 밤하늘은 어둡냐? 여기 지구라고 하고 이거를 나라고 해봅시다. 나. 그럼 아까 여러분들 하늘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 그럼 이 별들로부터 내 쪽으로 빛이 옵니다. 빛이 오는데 나는 이 빛을 못 봐요. 그럼 내가 장님이냐? 아니죠. 그죠?
내가 난 분명히 눈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난 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별과 별 사이가 별과 별 사이가 아니라 잠깐만요. 지우고 얘기할게요.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진다 그랬죠.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져요. 자, 여기 은하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은하와 다른 은하가 있는데 얘네는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서로 정반대로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천천히 멀어지지만 멀면 멀수록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풍선에다가 내가 가깝게 점을 찍은 게 있고 이렇게 가깝게 점 찍고 하나 멀게 점 찍은 거 있어요. 내가 풍선을 이건 바람 빠진 풍선인데 이걸 부른다고 해봅시다. 이 바람 빠진 풍선을 불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가까운 점은 조금 멀리 떨어지겠지만은 멀리 떨어 있는 점은 더 많이 멀리 떨어지게 되겠지. 요거까지 개념은 이해되죠? 풍선에다 점 찍었을 때 우리가 풍선 불면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그러면 이 별로부터 오는 빛이 있고요. 이 별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속력이 있어요. 멀어지는 빠르기. 근데 이 빠르기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서 어떻게 되냐면 빛이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빛이 옅어진다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좀 지울게요. 못봄도 지워야지. 선생님이 다시 써줄 거니까. 빠르기가 엄청 빠릅니다. 빠름. 그래서 빛이 오는 것보다 멀어지는 것이 더 빛이 오는 거에 비해서 멀어지는 것도 생각보다 빨라요. 더 빠른 것은 아니고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멀어져서 빛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빛이 파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설명은 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빛이 점점 빨갛게 변합니다. 빨갛게. 빨갛게가 이 표현이 맞을까요? 빨갛게 표현보다도 이렇게 하면서 빛이 붉게 변합니다. 근데 점점 더 붉게 뭐 곱하기 100, 뭐 1000, 10,000, 10만 점점 이렇게 하면 이 붉은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바뀌어요. 점점 더 붉어지게 되면. 그래서 계속 붉어지다 보면은 붉은 것보다 더 빨개져요. 그러면 이건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빨간 빛이 더 붉게 바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적외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 있죠. 얘는 뭘 가지고 찍은 거냐면은 적외선을 찍은 겁니다. 그럼 적외선을 가지고 찍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망원경은 이 적외선을 촬영할 수 있지만은 나의 눈은 적외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적외선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외선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환하게 빛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눈은 적외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네. 자꾸 일이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나의 눈으로는 이 적외선이라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뭐 망원경 같은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늘을 찍게 되면 하늘이 굉장히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적외선을 볼 수가 없다. 나의 눈으로 적외선을 본다면 여러분들 봤을 때 환하게 빛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적외선이 나오고 있어요. 적외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적외선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그 병원 같은 데 쓰면은 비접촉식 체온계. 이 비접촉식 체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서 나오는 이 적외선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 양이 많다. 그러면은 체온이 높다. 적외선 양이 적다.
그러면은 체온이 낮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혹시 뭐 열화상 카메라라고 있죠?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이 적외선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이 많은 부분을 빨갛게, 적외선이 적은 부분은 약간 파랗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두운 이유는 실제로는 밝아요. 근데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슨 빛?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이 적외선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우주를 봤을 때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어둑어둑하게. 알겠죠? 그나마 가까운 별들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으로 바뀌지 않고 내 눈에 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별들은 보이게 되고 나로부터 굉장히 빨리 멀어지고 있는 애들은 빛이 적외선으로 바뀌어서 내 눈에는 이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적외선이라고 하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해되죠? 왜 어두운지. 그러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천체라고 되는데 천재 아닙니다. 천체. 천체는 뭐냐? 하늘을 이루고 있는 하늘체는 이제 물체가 돼요. 물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천체라고 합니다. 천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소행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작은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소행성. 행성 중에 작은 것. 그래서 이걸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지만은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행성이나 위성보다 작은 것들을 우리는 소행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요.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행성들이 돌고 있고요. 지구 그리고 화성 요 사이에 아니다. 지구 화성 그 다음 여기에 소행성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소행성들이 여기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소행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림 미안합니다.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데 좀 불편하니까. 잠깐만 지우고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림이 있었네요. 선생님이 그림이 있었다는 걸 깜빡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소행성은 그냥 돌조각이에요. 돌조각. 이렇게 돌조각. 그래서 되게 이게 막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얘는 뭐 닮았냐면 이렇게 뭐 닮았어요? 하트. 그죠? 그래서 소행성의 모양은 굉장히 불규칙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어디랑 어디 사이? 화성 뒤에 목성이 있는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이렇게 소행성 대들이 있어요. 그 소행성 대는 뭐냐면 이 대는 띠를 얘기합니다. 띠. 너무 그렇게 띠. 그래서 소행성 띠가 여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소행성 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거 좀 지우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해성. 해성은 뭐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이제 뭐 별똥별이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이것도 좀 이것도 좀 지울까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계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우리 지구가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은 쫙 바깥에서 태양계를 이렇게 거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태양계를 이렇게 거쳐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석 혹은 또 뭐예요? 우리 뭐 별똥별 이런 것들이랑은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얘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운석이나 별똥별 같은 경우는 얘는 지구로 들어와요. 근데 해성은 지구로 들어오지 않고요. 태양계를 이렇게 돌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일정 주기가 되면 다시 또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가장 유명한 해성이 뭐냐면 헨리 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헨리 해성. 헨리 해성은 몇 년의 주기로 돌아오게 되냐면 76년 정도의 주기로 태양계를 들어왔다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헨리 해성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운 좋으면 2번 아니면 1번 정도 볼 수 있다 그래요.
뭐 이거보다 더 긴 것들도 있고 물론 짧은 것도 있긴 한데 약간 태양계에서 봤을 때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헨리의 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운석이랑 별똥별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게 꼬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밤 하늘에 이렇게 떠 있어요. 잠깐 선생님 지우고 얘기할게요. 안 지워져요. 얘가 이렇게 휙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이 상태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비슷한 게 뭐죠? 그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하늘에서 운석 같은 거 떨어지는 거 그거 있는데 선생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아는 친구들은 거기에다가 그 뭐야 피드백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세요. 너의 이름은인가요? 너의 이름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름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 이름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모습으로 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해성이 됩니다. 해성. 자, 그다음 위성. 위성이 들어간 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위성? 위성 들어간 말. 인공위성. 인공위성,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위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구에다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요것들 위성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위성은 뭐예요? 지구의 대표적인 위성. 밤에 떠 있잖아. 바로 뭐가 돼요? 달이 되겠죠, 달. 그래서 행성 등의 주위를 도는 천체. 그래서 지구는 행성이 되고요. 지구라는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 바로 달이 됩니다. 그래서 위성은 자연 위성을 뜻하고요. 인간이 만든 인공 위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성은 이 인공 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위성, 자연에서 생긴 위성인 지구로는 달이 됩니다. 달. 요거는 태양계에 있는 많은 행성들의 위성을 표시를 한 거예요. 원래 그죠? 지울게요. 슥슥슥슥. 많은 위성들을 표시한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로 지구의 위성은 달. 화성도 위성이 있습니다. 포모스, 데이모스. 목성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토성은 미마스, 안셀루토, 뭐 쭉쭉쭉쭉쭉쭉쭉쭉 뭐 하이페리온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천왕성 뭐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현재 천왕성은 아니다. 천왕성이 아니죠. 천왕성이 아니라 명왕성은 이렇게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명왕성은 지금 이름이 없어졌어요. 명왕성은 이거 명왕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왕성도 많은 위성들, 해왕성도 이렇게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름 들어본 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 보통 나오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위성들의 이름이 좀 나옵니다. 선생님도 이제 정확한 스토리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보면 뭐 이오라든가 뭐 가니메데, 뭐 타이탄, 뭐 히페리온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좀 알고 있지만 뭐 디오네, 레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포모스, 데이모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화성이나 뭐 목성, 토성 이런 것들도 원래 그 영문 이름을 보게 되면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됩니다. 뭐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그렇지, 마르스, 그렇죠? 목성은 뭐 주피터, 그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이름이 됩니다. 자, 우주를 이루고 있는 천체, 자 행성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것들이 바로 행성이 될 거예요. 별 주위를 도는 천체가 되는데 이 별, 태양계에서 이 별은 뭐냐면 바로 태양입니다. 여기다 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별에 대한 정의는 스스로 빛나야 돼요. 이거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태양계 전체 가운데 행성으로 인정된 것은 8개입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빠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명왕성을 뭐라고 하냐면 외소행성이라고 합니다. 명왕성은 외소행성. 그래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금방 얘는 또 지워야지. 이러지 말자. 얘는 좀 지우고 우리가 그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머큐리 수성이 됩니다. 비너스 금성, 그죠? 비너스 뭡니까? 미의 여신, 그죠? 마르스 전쟁의 신, 주피터, 뭐 세턴, 우라누스, 넵튠 이런 것들, 그죠? 넵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바다의 신, 그죠? 포세이돈 따주는 게 넵튠이 되고요. 주피터는 이제 제우스가 됩니다. 제우스, 그죠? 마스는 뭐야 돼? 전쟁의 신, 전쟁의 신. 뭐 전쟁의 신이 많죠. 뭐 아레스도 전쟁의 신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총 8개가, 지구는 여기 있죠. 총 8개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이 됩니다. 자, 별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는 천체가 됩니다. 핵융합은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설명이기는 한데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자, 수소라는 기체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기체가 됩니다. 이것이 헬륨이라는 것으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핵융합, 합쳐진 것을 핵융합. 그리고 이것이 쪼개지게 됩니다. 이거를 핵분열. 태양은 이걸 계속 반복해요. 융합했다, 분열했다, 융합했다, 분열했다, 융합했다, 분열했다, 융합했다, 분열했다. 이렇게 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뭘 내냐면 에너지를 내요. 근데 이 에너지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에너지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이 뭐로 나오냐면 열과 빛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태양은 계속 빛이 나는 겁니다. 열도 내고 있고. 그래서 뭐 원자 이때 뭐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별빛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온도랑 크기, 질량,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별빛을 분석하면 이 별의 나이 알 수 있고요. 이 별의 온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별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배우게 될 거예요. 태양 이렇게 보이는데 태양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리고 여기다 소행성, 뭐 위성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태양까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태양이 이 태양계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1%가 채 안 되는 게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죠? 얼마나 무거운지. 자, 그 다음 성운 보겠습니다. 조금 멀리 나가 볼게요. 성운. 성간 물질과 수소로 이루어진 천체라고 하는데 성간 물질은 쉽게 얘기하면 먼지예요.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고 먼지와 수소 기체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성운이 됩니다. 먼지랑 얼음 조각,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얼음 조각도 여기 들어가게 돼요. 얼음 조각. 자, 다양한 성운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글씨를 좀 지우고 봅시다. 자, 첫 번째 성운에 성운이 이렇게 하늘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성운의 이름은 뭐냐면 생긴 대로 보통 부르고요. 첫 번째 이름 붙인 사람이 그 자기 이름이 붙인 게 이 성운의 이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발견했어. 근데 선생님 이름을 그냥 따서 재성성운 하고 싶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발표를 해버리는 순간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발표하는 순간 얘는 이제부터 재성성운이 됩니다. 되게 재밌죠? 얘는 개미성운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개미 머리, 허리, 엉덩이, 다리 이렇게 당겼다고 생각해서 얘를 개미성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무슨 성우일까요? 예쁘게 생겼죠, 그죠? 이게 무슨 성운이냐면 모래시계 성운, 그죠? 모래시계 성운. 왜냐하면 모래시계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좀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잘 안 보이죠? 초록색으로 그릴까? 확 띄게.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생겼죠. 그래서 모래시계 성운. 옆으로 본 것처럼. 요거는 무슨 성운일까요? 개성운이 됩니다. 솔직히 선생님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왜 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개딱지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죠? 개딱지. 다리가 이렇게 달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개성운. 요거는 요건 알 수 있는 친구들 좀 있을 수 있겠다. 고개를 살짝 돌려도 되고요. 고개를 살짝 돌리면 더 잘 보이겠다. 무슨 성운? 얘는 고양이 눈 성운, 그죠? 이렇게 해서 고양이 눈을 닮아서 고양이 눈 성운. 요거는 요건 더 쉽죠. 무슨 성운이 될까? 되게 예뻐요. 꽃입니다. 그렇지. 장미 성운,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장미꽃처럼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마지막 이거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거. 무슨 성운? 무슨 성운? 얘는 말머리 성운이 됩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자, 말머리,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가 말머리, 갈퀴, 여기는 엉덩이, 여기는 꼬리,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말머리 성운이 됩니다. 말머리 성운. 잠깐만, 안 돼요. 안 돼요. 지우고요. 그 다음 거 얘기하고. 자, 그 다음, 아이고, 글자가 넘어갔네요. 자, 은하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모이는 거,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거, 이것들을 우린 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은하? 되게 쉬워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 우리 은하가 여기 있으면 거의 옆에 있는 은하인데 이것도 거리 엄청 멀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은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많이 들어봤을까?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은하. 이게 제일 가까운 은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죠. 너는 뭐 저기가 안드로메다로 갔니? 그 제일 가까운 은하로 간 거예요. 먼 은하로 간 건 아니니까, 그죠? 여기 이제 은하가 됩니다. 이 은하가 바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돼요. 안드로메다 은하, 제일 가까운 은하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그 천문대처럼 별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양한 어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스카이워크라는 앱과 천문대 3D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AR 혹은 VR, 그죠? 증강현실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실감나게 우리가 좀 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용해서 한번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뒤가 벌써 다음 시간 내용이 되네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해당하는 어플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잊지 말고 그 지금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스카이워크나 그 천문대 3D 같은 이제 천문대 어플 혹은 별을 볼 수 있는 어플들을 설치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안성에도 좀 확진자가 나와서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좀 고3도 등교가 좀 미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성에서 지역 감염 되지 않게끔 개인적인 위생 관리 철저히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